페달 위의 바람. 프롤로그. 사람들이 동호회를 좋게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불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들이 보면 나도 그런 부류라고 치부할지는 모른다. 나도 자전거 동호회에서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세상은 항상 소수가 물을 흐리는 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흔히들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내로남불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인지. 어쩌면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 나이 50대 후반에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 약간은 민망한 일이긴 하다. 어쩌면 사랑보다 이성 친구를 만났다고 말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사실 나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내지 못했다. 나이 차이가 나는 편이라 남편이 친구라기보다는 어른 같은 느낌이 많았다. 그래서 남편이 언제나 어려웠다. 행동도 신중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 대하기 항상 어려웠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와 편하게 웃고 별것 아닌 농담을 나누고 서로의 실수를 감싸줄 수 있는 관계를 갖게 됐다. 그게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1. 멈춰있던 시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5년 전 늦가을이었다. 2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편은 신중했다. 자식들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골라서 했다. 나에게는 고생했소라는 짧은 말 한마디만 남겼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이 너무 넓었다. 32평 아파트가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텅 빈 느낌이었다. 딸 지혜는 결혼 준비로 바쁘고 아들 준호는 직장 때문에 멀리 수원에 살았다. 나는 혼자 남았다. 처음 1년은 그냥 멍하니 보냈다. 남편 옷을 정리하고 사진을 정리하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상자에 넣었다. 2년째부터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졌다. 장 보러 갈 때나 병원 갈 때만 나갔다. 엄마, 이러다 우울증 걸려요. 결혼식 날짜가 잡혀서 집에 들른 날이었다. 지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편해서 그래. 편한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잖아요. 아빠 없다고 엄마 인생까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지혜의 말이 따끔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나는 남편 없는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30년 넘게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던 삶에서 갑자기 나 혼자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막막했다. 엄마, 자전거 동호회 한번 가보는 거 어때요? 지혜가 핸드폰을 내밀었다.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전거 동호회 모집 공고였다. 자전거? 내가 언제 자전거를 타봤다고. 젊을 때 탔잖아요. 몸은 기억해요. 밖에 나가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걸. 딱 엄마 또래 사람들 모임이래요. 보세요. 여기 평균 연령 55세라고 적혀 있잖아요. 딸의 성화에 못 이겨 가입 신청을 했다. 솔직히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첫 모임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이상하고 너무 수수해도 이상하고. 결국 그냥 평소 입던 운동복을 입었다. 집을 나서는데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꾸며보는 것 같았다. 머리도 빗고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나름 신경 쓴 모습이었다. 모임 장소는 한강 자전거 도로 입구였다. 도착하니 이미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모임 회장 정숙이에요. 환하게 웃는 50대 초반의 여자분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따뜻했다. 김수진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어머, 떨리세요? 괜찮아요. 우리 다 초보로 시작했어요. 자, 여기 헬멧 쓰시고 자전거는 여기 이거 타세요. 정숙 씨가 건네준 헬멧을 쓰고 자전거에 올라탔다. 20년 만에 타보는 자전거였다. 페달에 발을 올리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준비되셨어요? 그럼 천천히 출발할게요. 정숙 씨의 구령에 맞춰 7대의 자전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비틀거렸다.
몸이 기억한다더니 거짓말 같았다. 다리에 힘을 주는데 자전거가 삐뚤빼뚤 흔들렸다. 천천히 핸들을 너무 꽉 잡지 마세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려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자전거가 기울었다.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자전거를 잡아줬다. 괜찮으세요? 자전거를 잡아준 사람은 6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머리에 검게 그을린 얼굴, 선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남자는 웃으며 다시 자기 자전거로 돌아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다. 놀라서 그런 거였다. 넘어질 뻔해서 놀란 거였다. 그런 거였다. 첫 라이딩은 5km 정도를 천천히 달리는 것으로 끝났다.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쑤셨지만 기분은 묘하게 상쾌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깊이 잠들었다.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토요일에 정기 라이딩이 있었다. 처음엔 의무감에 나갔다. 딸한테 보고해야 하니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라이딩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회원들과 친해지면서 대화도 늘었다. 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취미를 갖게 되니 싸울 일도 줄고 대화도 늘었다고 했다. 미선 씨는 작년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데 동호회 친구들이 가족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 저번에 내 자전거를 잡아준 그 사람. 저는 박민우라고 해요. 작년에 가입했어요. 2번째 라이딩 날 정식으로 인사를 나눴다. 민우 씨는 말이 많지 않았다. 다른 회원들이 떠들썩하게 농담을 나눌 때도 조용히 웃기만 했다. 3번째 라이딩 때였다. 한강을 따라 10km를 달리는 코스였는데 중간쯤 왔을 때 내 자전거 체인이 끊어졌다. 이게 왜 이래? 당황해서 자전거를 세웠다. 앞서 가던 회원들은 이미 멀리 가버렸고 나만 뒤처져 있었다. 체인이 빠졌네요. 어느새 다가온 민우 씨가 자전거를 살폈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찮아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민우 씨는 능숙하게 체인을 다시 끼웠다. 손이 까맣게 더러워졌는데도 개의치 않는 것 같았다. 다 됐어요. 천천히 가도 돼요. 자전거는 경쟁이 아니니까요. 손이 더러워지셨는데. 이거야 물티슈로 닦으면 되죠. 자, 출발하세요. 제가 뒤에서 따라갈게요. 이상하게 그날부터 민우 씨가 신경 쓰였다. 라이딩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민우 씨를 찾았다. 민우 씨도 자연스럽게 내 옆에서 속도를 맞춰 달렸다. 수진 씨는 처음 자전거 타실 때 어떠셨어요? 어느 날 라이딩 후 카페에서 민우 씨가 물었다. 동호회 회원 몇 명이 함께 앉아 있었지만 민우 씨의 질문은 나를 향한 것이었다. 무서웠어요. 넘어질까봐.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좋아요. 바람 맞으며 달리는 게 생각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민우 씨가 웃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와이프 없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자전거 타면서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부인을 잃으셨어요? 3년 전에요. 췌장암이었어요. 아,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우 씨는 퇴직한 중학교 국어교사였다.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자식들 눈치를 봤다고 했다. 딸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민우 씨는 거절했다. 젊은 부부 사이에 늙은 아버지가 끼어 있으면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단다. 저희 딸도 그랬어요. 같이 살자고. 근데 저도 거절했어요. 똑같은 이유로요. 그쵸? 자식들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요. 그날 카페에서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다른 회원들은 벌써 다 가고 우리 둘만 남았는데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남편과는 3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3. 함께하는 시간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다.
한강변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야경 라이딩 어때요? 정숙 씨가 제안했다. 밤 7시에 출발해서 남산까지 갔다가 오는 코스였다. 밤에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같이 가면 안전해요. 남산 야경 진짜 예쁘거든요. 솔직히 망설여졌다. 밤늦게까지 밖에 있는 것도 오랜만이고 남산까지 가는 것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다. 야경 라이딩 날 남산 전망대에 올랐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다. 한강이 반짝이고 빌딩들의 불빛이 별처럼 빛났다. 와, 정말 예쁘네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그쵸? 이렇게 아름다운 걸 혼자 보기 아까웠어요. 옆에 있던 민우 씨가 말했다. 나는 민우 씨를 쳐다봤다. 민우 씨는 야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말이 나를 향한 것 같았다. 수진 씨, 요즘 어때요? 동호회 생활. 좋아요. 처음엔 억지로 나왔는데 지금은 라이딩 날이 기다려져요. 다행이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 제일 행복한 시간이 뭐냐면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달릴 때예요. 민우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라이딩 날만 기다리게 됐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민우 씨를 만나는 날을 기다리게 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었다.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붉었다. 바람을 맞아서 그런 거겠지. 그런 거겠지. 그 다음 주에는 북한강 장거리 라이딩이 있었다. 50km를 달리는 코스였다. 자신 없으면 중간에 포기해도 돼요. 정숙 씨가 미리 말했지만 나는 완주하고 싶었다. 이유는 잘 모르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다. 출발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숨도 차고 땀도 뻘뻘 났다. 포기하고 싶었다. 힘드시죠? 조금만 더 가면 쉬는 곳 나와요. 민우 씨가 옆에서 말했다. 민우 씨는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여유롭게 페달을 밟고 있었다.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우 씨의 말에 힘이 났다.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다. 한참을 더 가니 강변에 쉼터가 나왔다.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았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드세요. 제가 준비해 왔어요. 민우 씨가 보냉백에서 김밥과 과일을 꺼냈다. 직접 만든 김밥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요리도 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배웠어요. 배달 음식만 먹을 순 없잖아요. 김밥을 베어 물었다. 맛있었다. 아니, 배가 고파서 그런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같았다. 수진 씨. 네? 수진 씨 옆에서 자전거 타는 게 좋아요. 민우 씨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저도요. 나도 모르게 대답이 나와버렸다. 민우 씨가 나를 돌아봤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바람 소리만 들렸다. 앞으로도 계속 옆에서 타도 될까요? 네. 그날 우리는 50km를 완주했다.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다. 4. 흔들리는 마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어느 날 민우 씨가 라이딩에 나오지 않았다. 단체 채팅방에 감기에 걸렸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상하게 그날 라이딩이 재미없었다. 바람도 안 좋고 날씨도 흐리고 다리도 아프고. 핑계였다. 솔직히 민우 씨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었다. 집에 와서 핸드폰을 켰다 껐다를 반복했다. 민우 씨한테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했다. 보내면 이상할까? 안 보내면 무관심한 것 같고. 결국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짧은 문자를 보내기까지 30분이 걸렸다. 민우 씨한테서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짧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다. 나는 뭐 하는 건가? 이게 정상인가? 엄마,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주말에 지혜가 놀러 왔다.
결혼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자주 들렀다. 그래? 네. 뭐 좋은 일 있어요? 동호회가 재밌나 봐요. 응, 재밌어. 사람들이 다 좋더라. 거짓말은 아니었다. 회원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혜가 궁금해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딸은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엄마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뭐?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너무 밝아져서. 혹시 남자분이라도. 아니야. 너무 급하게 부인했다. 지혜가 웃었다. 엄마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전 괜찮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 있잖아요. 지혜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딸의 허락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영정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모습이었다. 당신 미안해요. 사진을 쓰다듬었다. 근데 나도 외로웠어요. 당신과 30년을 살았지만 정말 외로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친구는 아니었어요. 나는 당신한테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당신 기대에 못 미칠까봐. 눈물이 났다. 이제 나도 편하게 웃고 싶어요. 누군가랑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대답은 없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오, 결정적 순간. 다음 라이딩 날은 토요일이었다. 민우 씨가 다시 나왔다. 얼굴이 조금 헬쑥해 보였지만 웃는 모습은 여전했다. 괜찮으세요? 네, 다 나았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평소처럼 나란히 달렸다. 한강을 따라 바람을 가르며 조용히. 그런데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머, 비다. 회원들이 소리쳤다. 다행히 가까이 휴게소가 있었다. 모두 서둘러 휴게소로 자전거를 달렸다. 휴게소 입구엔 작은 쉼터도 보였다. 제일 늦게 도착한 민우 씨와 나는 일단 쉼터에서 비를 피했다. 쉼터에는 회원들이 보이지 않았다. 벌써 휴게소 안으로 대피한 것 같았다. 순식간에 옷이 젖었다.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괜찮으세요? 민우 씨가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떨어지는 물을 닦아줬다.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빗소리도 다른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다 사라지고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다. 수진 씨. 민우 씨가 낮게 불렀다. 저는 수진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친구로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친구로도 좋고 그 이상으로도 좋습니다. 민우 씨의 고백은 조심스러웠다. 강요하는 것도 재촉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는 것뿐이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내 마음도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나는 말을 돌렸다. 다들 휴게소 안에 있나 봐요? 우리도 가볼까요? 그럴까요? 순간 민우 씨 눈빛에 실망감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웃으면서 말했다. 괜찮아요. 대답은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그 미소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가 휴게소 안으로 들어가자 회원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아니 둘이 어디서 뭘 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연애라도 하고 오는 거예요? 회장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우 씨가 농담처럼 받아치자 모두 웃었다.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우리는 말없이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비가 그치자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우린 다시 라이딩을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민우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친구로도 좋고 그 이상으로도 좋다고. 그 이상이란 뭘까? 연인? 애인? 이 나이에?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중년 연애, 노년 사랑, 황혼 로맨스. 검색어를 쳐보다가 스스로가 우스웠다. 57살이나 먹고 뭐하는 짓인가. 하지만 마음은 정직했다.
민우 씨를 만나면 가슴이 뛰었다. 이 나이에 설렘에 가슴이 뛰는 게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민우 씨가 좋았다. 함께 있으면 편했고 웃음이 나왔고 세상이 덜 외로웠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요.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들이 온다니 반가웠다. 그런데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다. 아들은 딸과 달랐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이였다. 만약 민우 씨 얘기를 꺼낸다면 아들은 뭐라고 할까? 차라리 얘기를 하지 말까? 주말에 아들이 왔다. 지혜도 함께 왔다. 두 남매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니 어렸을 때가 생각났다. 아빠가 출장을 가 집을 비울 때면 밤늦게 치킨을 시켜 먹으며 셋이 재밌게 웃고 떠들곤 했다. 아빠는 야식을 싫어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엄마, 우리 할 얘기가 있어요. 지혜가 입을 열었다. 응, 뭔데? 엄마, 요즘 동호회 활동 어때요? 좋아. 재밌더라. 혹시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지혜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옆에 있던 준호가 나와 딸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누나, 무슨 소리야? 엄마 표정 봐. 누가 봐도 뭔가 있잖아. 엄마. 준호가 날 쳐다봤다. 설마 엄마가 무슨 그런 거 아니지? 그런 거란 게 뭔데?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게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5년인데 엄마가 무슨 남자를. 왜 안 돼?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강했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엄마는 안 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고 웃고 싶고 그런 거 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야. 준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훌륭한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어. 하지만 엄마 친구가 되어주지는 않았잖아.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엄마는 아버지한테 항상 조심스러웠어. 편하게 웃어본 적도 실수해도 괜찮다고 느껴본 적도 별로 없어. 엄마. 옆에서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다. 지혜야, 준호야. 엄마도 행복하고 싶어. 누군가랑 편하게 웃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그게 잘못된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근데 준호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엄마가 혹시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분도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야. 우리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고. 제가 한번 뵙고 싶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엄마가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건지. 나는 잠시 고민했다. 민우 씨한테 이런 걸 부탁해도 될까? 우리는 아직 뭐라고 정의할 수도 없는 사이인데. 하지만 자식들을 설득하려면 필요한 과정이었다. 알았어. 물어볼게. 6. 우정과 사랑 사이. 민우 씨한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걸어보는 전화였다. 그동안은 문자로만 연락했었다. 여보세요? 민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저기, 할 말이 있어서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우 씨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저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대요. 민우 씨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셨군요. 당연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딸도 수진 씨 얘기 듣고 궁금해했어요. 정말요? 네. 아버지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뭐 좋은 일 있냐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웃었다. 둘 다 자식들한테 들킨 것이다. 선생님. 네. 우리. 뭔가요? 직설적인 질문이었다. 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우리 나이가 그렇고.
그냥 친구라고 하기엔 마음이 그렇지 않고. 저도 그래요. 선생님이 좋은데 이게 사랑인지 우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과 우정을 꼭 구분해야 할까요? 민우 씨의 질문에 나는 멈칫했다. 친구이면서 서로 좋아하면 안 되나요? 연인이 아니면서 서로를 아끼면 안 되나요? 그게 가능한가요? 왜 안 되겠어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만의 관계를. 민우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그렇다. 꼭 정의할 필요가 있을까? 연인이든 친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친구이면서 서로 좋아하는 사이? 네, 그게 좋겠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민우 씨와 애들과 만났다. 지엔의 예식장 근처 레스토랑이었다. 민우 씨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왔다.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큰딸 지혜예요. 아들 준호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민우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다. 교사로 일했던 것, 아내와 사별한 것, 딸이 하나 있는 것,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는 것.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좋은 분이세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이야기하기 좋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정의하기는 어렵네요. 다만 확실한 건 어머니를 아프게 하거나 이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처지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조금 풀린 것 같았다. 식사 후 지혜가 내게 속삭였다. 엄마 괜찮은 분 같아요. 엄마 행복하세요. 가슴이 뭉클했다. 7. 새로운 계절.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자식들의 인정을 받았다. 공식적인 연인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아끼는 특별한 사이가 됐다. 일주일에 2번 우리는 자전거를 탔다. 일주일에 1번은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어느 날 민우 씨가 제안했다. 수진 씨, 제 집에 한번 오실래요? 저녁 같이 해요. 집에요? 네. 제가 요리할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망설여졌다. 남자 집에 간다는 게. 하지만 민우 씨를 믿었다. 민우 씨의 집은 깔끔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다. 앉아 계세요. 금방 할게요. 민우 씨는 능숙하게 재료를 다뤘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를 묻혔다. 다 됐어요. 드세요. 민우 씨가 차린 밥상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맛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민우 씨가 씻으면 내가 닦고. 자연스러웠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다. 민우 씨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별것 아닌 장면에도 웃음이 나왔다. 수진 씨. 네. 이런 게 친구 같은 거죠? 네, 이런 게 친구 같은 거 맞아요. 민우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게 연인 같은 거죠? 민우 씨의 말에 우리 둘이 큰 소리로 웃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드라마가 끝나고 뉴스가 나왔다. 뉴스가 끝나고 예능이 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고마웠어요. 또 오세요. 다음엔 다른 거 해드릴게요. 그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포근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남편과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 친구 같으면서도 특별한 누군가. 8. 작은 위기.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동호회 라이딩 후였다. 새로 가입한 회원 중 한 명이 다른 회원들에게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요즘 불륜 동호회라더니 진짜네요. 저 두 분 보세요. 민우 씨와 나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냥 자전거를 탔을 뿐인데. 그냥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인데. 집에 와서 민우 씨한테 전화했다. 저 동호회 그만둘까 봐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민우 씨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수진 씨,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하지만 사람들 생각이 중요한가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는 서로를 속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아프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민우 씨의 말이 옳았다. 하지만 마음이 쓰였다. 다음 라이딩 날 정숙 씨가 다가왔다. 수진 씨, 저번에 이상한 말 들으셨죠?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오해한 거예요. 새로 들어와 내용도 모르고. 우리 회원들은 다 알잖아요. 수진 씨랑 민우 씨가 얼마나 좋은 분들인지. 서로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수진 씨 편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 다가와 격려해줬다. 나이 들어 사랑하는 게 뭐가 나빠요? 보기 좋아요, 두 분. 우리 회원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부부가 함께 나오는데 그건 괜찮고 배우자 잃고 새로 만난 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회원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고마웠다. 그날 라이딩 후 민우 씨와 단둘이 남았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운 사람들이 많아서요. 다행이에요. 수진 씨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어요. 선생님도요? 저요? 저야 뭐 이런 말 들어본 지 오래됐어요. 동호회 다니는 남자 중 바람둥이 많다고 그런 편견.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수진 씨 만나고 나서는 괜찮아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 민우 씨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9. 함께 아파하기.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왔다. 우리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자전거를 탔다. 그러던 어느 날 민우 씨한테서 연락이 왔다. 수진 씨, 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어디 아프세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재검사를 받아보래요. 가슴이 철렁했다. 재검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병원 가는 날 나는 민우 씨를 기다렸다. 민우 씨는 평소보다 헬쑥해 보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닐 거예요. 내가 위로했지만 사실 나도 불안했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다. 손이 떨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우 씨가 나왔다.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의 얼굴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카페에 앉았다. 민우 씨는 커피를 마시지 않고 그냥 컵만 쥐고 있었다. 선생님. 네. 무서워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와이프가 아파서 죽는 걸 봤거든요.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나는 민우 씨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우린 뭔가요? 내가 물었다. 민우 씨가 나를 봤다. 친구? 연인? 가족? 다 맞는 거 아닐까요? 민우 씨가 작게 웃었다. 그래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는가가 그리 중요한가요?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민우 씨는 라이딩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민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 별 내용 없는 안부였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결과가 나온 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 약간의 이상 소견이 있지만 관리하면 된다는 진단이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나는 진심으로 안도했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요. 선생님이 아프면 저도 아파요.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다. 10. 일상 속의 행복. 그 일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인한 것 같았다. 일주일에 2번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1번은 민우 씨 집이나 내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내가 민우 씨 집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와, 맛있겠다. 민우 씨가 상을 보며 감탄했다. 별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런 게 제일 맛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다. 민우 씨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밥을 다 먹고 우리는 설거지를 같이 했다. 민우 씨가 씻으면 내가 닦고, 내가 씻으면 민우 씨가 닦고. 이제는 완전히 익숙한 루틴이었다. 수진 씨, 트림 소리 들렸어요. 어머, 미안해요. 왜요? 편하게 지내는 거죠. 우리는 웃었다. 이런 게 친구 같은 거구나. 서로 앞에서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 거실로 가서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이 드라마 재밌어요? 몰라요. 그냥 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는 둥 마는 둥 이야기를 나눴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 오늘 뭐 했는지, 동네 마트에서 뭐 샀는지, 딸한테서 무슨 연락 왔는지. 아, 맞다.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해요. 그래요? 축하해요. 선생님도 오실래요? 예식장에. 제가요?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지혜도 선생님 오시면 좋아할 거예요. 민우 씨가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뭐 선물하면 좋을까요? 그냥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됐다.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오늘 맛있었어요. 또 오세요. 그럴게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민우 씨가 말했다. 수진 씨. 네. 행복해요, 요즘.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집으로 가는 길 달이 밝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이게 사랑일까, 우정일까?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였다. 10일. 바람이 되어 1년이 흘렀다. 지혜는 결혼했고 준호는 여자친구가 생겼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나도 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우 씨와 나는 여전히 일주일에 2번 자전거를 탔다. 이제는 20km쯤은 가볍게 달릴 수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상쾌했다. 옆에서 민우 씨가 페달을 밟고 있었다. 기분 좋다. 내가 소리쳤다. 민우 씨가 웃었다. 저도요. 우리는 계속 달렸다. 바람을 가르며 햇살을 받으며 함께. 라이딩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민우 씨가 가방에서 물을 꺼냈다. 수진 씨, 1년 전 기억나요? 뭐요? 비 오던 날. 제가 고백했던 날. 아, 그때. 후회 안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이게 인생에서 제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웃었다. 동호회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다. 표정이 어두웠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이딩 후 카페에서 내가 말했다. 동호회가 괜찮은 곳인가요? 새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람들이 동호회를 안 좋게 보는 거 알아요. 불륜의 온상이라고도 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제 인생의 봄을 다시 찾았거든요. 봄을요? 네. 웃을 수 있는 이유, 내일을 기대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요. 새 회원이 민우 씨와 나를 번갈아 봤다. 두 분이. 그러니까. 친구예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우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민우 씨가 웃으며 거들었다. 그날 이후 새 회원도 조금씩 밝아졌다. 시간이 지나며 동호회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 같았다. 12. 에필로그.
가을이 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째 되는 가을이었다. 나는 남편 산소에 갔다. 민우 씨도 함께였다. 먼저 올라가실래요? 제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니요. 같이 가요. 민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다녀오세요. 나는 혼자 산을 올랐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빨랐나? 그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남편의 산소 앞에 섰다. 당신 저 왔어요. 산소 앞에 꽃을 놓았다.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그런데 당신한테 미안한 생각도 들어. 요즘 당신을 잊는 날이 많아, 전보다. 그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미안해. 그래도 되지. 왠지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남편의 산소는 조용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산을 내려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었다. 갑자기 민우 씨의 배려가 느껴졌다. 나를 따라오지 않은 그의 배려가 새삼 고마웠다. 산을 내려와 민우 씨를 보고 나는 환히 웃었다. 제 이야기는 하셨어요? 민우 씨가 물었다. 예, 했어요. 뭐라고요?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뭐라고 하더나요? 그래도 조심하래요. 남자는 다 도둑놈이라고요. 하하. 민우 씨도 크게 따라 웃었다. 자, 이제 뭐를 할까요? 자전거 타지 뭐해요? 하긴 자전거로 와놓고.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다. 자전거를 타고 나란히 페달을 밟았다. 오늘은 어디까지 갈까요? 민우 씨가 물었다. 끝까지요.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좋아요. 2대의 자전거가 햇살 속으로 달려갔다. 바람이 불었다. 우리는 바람이 되어 날았다. 57살의 나는 다시 봄을 맞았다. 늦은 봄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봄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동호회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모든 동호회가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고 함께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민우 씨와 친구다.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는 사이다. 연인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은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 멈추면 넘어진다. 계속 움직여야 한다. 천천히라도 비틀거려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혼자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좋다. 옆에서 속도를 맞춰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힘들 때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람이 불었다. 나는 페달을 힘차게 밟았다. 옆에서 민우 씨도 페달을 밟았다. 우리는 나란히 함께 앞으로 나아갔다.